녹색 계열의 색깔은 조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녹색은 쓰기가 쉽지 않는 색깔인데요. 원색을 많이 가미하게 되면 너무 색깔이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중간 계열의 색깔로 조색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본초록, 처음 기본으로 하는 초록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황토를 섞습니다. 황토를, 톤 다운된 황토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호분을 조금 섞습니다. 초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것을 지금 황토와 호분이 가미된 이 초록을 본 초록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 초록색으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마감 처리를 생각하면서 초를 뜬 이 먹선을 덮어가면서 채색합니다. 먹선을 남겨놓게 되면 마감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채색할 때 먹선을 덮어가면서 한 곳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을 끌어가면서 끌고 다니면서 채색합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 종이가 우리가 악교포수가 된 종이가 채색하기가 참 쉽죠. 고이지 않도록 천천히 급하지 않도록 칠합니다. 초록의 첫 번째 단계. 균일하게 똑같이 칠하지 마시고요. 연한 잎도 있고 조금 진한 잎도 있고 이렇게 1단계 연한 초록을 칠합니다. 이 1단계 초록이 다 마르면, 다 말랐을 때, 색층을 탄탄하게 했을 때 2단계 초록이 올라갑니다. 마르기 전에 칠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의 색을 마르기 전에 칠하지 않습니다. 악교가 섞인 색깔이 탄탄하게 굳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색을 올립니다. 1단계 색깔이 다 마르면 2단계 색을 칠하는데요. 2단계는 기본 초록이 만들어 놓은 색깔에서 조금 더 짙은 초록을 더 섞습니다. (1단계) 색보다 색깔이 좀 더 짙어졌죠. 그러면 이 짙어진 색을 가지고 2단계의 색을 칠합니다. 2차 색이 다 마르면 다음 3단계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2단계 색깔 칠하던 이 색에다가 좀 더 진해져야 되니까 초록을 좀 더 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짙어지죠. 조금 더 진한 이 단계의 색깔을 칠해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봇남을 섞겠습니다. 봇남을 소량 섞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묽게 해서 여러 단계의 색깔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색깔이 더 깊어집니다. 자, 3단계, 2단계 색깔이 반드시 다 말라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연한 거 위에 다시 진한 색이 또 칠해집니다.
또 올려집니다. 거의 3단계부터는 발림이 시작되면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게 접근하시는 분은 2단계에서 바로 발림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묽게 연하게 올리시는 분들은 3단계 대략 3단계에서 발림이 시작되면 좋습니다. 잎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연하게 엽록을 색깔을 올려야 되니까 엽록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조금씩 연하게 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뻑뻑하게 진해지지 않도록 강해지지 않도록 색깔은 진해지고 농도는 묽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초를 뜬 이 먹선을 덮어가면서 마감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3차) 색이 마르면 다음 단계 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짙게 어둡게 하려면은 본남을 여기에다 조금 더 썼고요. 한여름에 짙푸른 초록을 원하시면은 이 본남 색깔을 섞은 이 초록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 잎은 낙엽으로 물들잖아요. 그래서 낙엽에 해당되는 이 대자 색깔을 여기다가 저는 조금 쓰겠습니다. 봉채로 소량이 필요하니까 봉채를 써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좀 더 깊어져요. 깊은 초록색이 나옵니다. 자, 본남을 살짝만 분체 대자색을 섞어도 되고요. 저는 봉채를 아주 소량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이 조금 더 깊은 초록색이 나와요. 자, 이 단계부터는 발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어두워진 게 보여지죠? 발림붓으로 발림하셔도 되고요. 저는 우선 설명을 위해서 발림에 대해서는 발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지금은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초록의 색을 조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시간이어서 발림 부분에서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림은 그림을 제작하는 작가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잎 끝에서부터 진하게 해서 연하게 발림하셔도 되고 안에서 대부분 이 식물이 잎이 모여 있고 꽃잎이 모여 있고 잎이 모여 있는 시작되는
많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이 어둡죠, 사실은. 자, 여기를 진하게 해서 입 끝으로 갈수록 발림을 합니다. 반드시 올려진 색깔이 자연 건조돼서 다 마른 다음에 올리셔야 색층이 탄탄하게 1단계 굳고 2단계 굳어지고 3단계 굳어지고 이렇게 색층이 탄탄하게 굳히면서 올라가셔야지 견고해지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박락이 되질 않아요. 그 색깔이 종이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실제 색깔이랑 화면에 비치는 색이 조금 다르네요. 좀 더 짙게 진하게 보이는데요. 자, 우선 화분이랑 황토, 녹청을 섞어서 기본으로 하는 초록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 1단계 색으로는 이 기본 초록에서 화분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놓은 이 1단계 색을 칠하고요. 그 다음 마르고 나면 2단계로 본 초록을 칠합니다. 그래서 내가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면서 진하게 표현되어야 하니까 녹청을 섞어가면서 좀 더 진하게 칠하고요. 더 진하게 칠할 때는 본남을 섞습니다. 본남을 섞으면 요런 짙은 초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좀 더 진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먹을 검정색 대신 조금만 아주 소량만 섞어서 이렇게 진한 초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진하게 발림하면서 완성해 나가고요. 초록은 굉장히 여러 단계의 모든 색깔이 그렇지만 여러 단계의 초록색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황토를 더 섞든지 아니면 화분을 더 섞든지 해서 다양한 여러 단계의 초록색을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색층을 굳혀가면서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은 초록색 잎은 자세히 보면 여름에 봄에는 굉장히 연한 연두색의 잎을 띠고요. 여름이 되어가면서 짙은 초록이 나타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게 되죠. 그래서 색깔을 조색할 때도 연한색 황토나 화분을 섞어서 연한 초록을 만들고 점점 진하게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숙된 초록색을 위해서 대자색을 조금 섞거나 먹을 조금 섞거나 해서 완성시켜 가시면 됩니다.